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쉽게 꺼내지 못하는 아픔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간직해온 따뜻한 기억일 수도 있죠. 자식들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거지. 끝내 본인을 탓하며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게 된 옆집 할머니 사연입니다. 며느리의 CCTV 설치 요구와 며느리에게 뺨까지 맞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60대 후반의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아들과 며느리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몇 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땅에 내려놓으면 다칠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아들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자식을 그렇게 키운 저희 부부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키운 아들을 2년 전에 결혼시켰습니다. 2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처음 집에 온 날. 처음 본 며느리는 얼굴이 뽀얗고 몸이 많이 말랐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몸이 약해서 아이를 낳고 고생을 많이 했던 터라 조금은 건강한 아이였으면 했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저희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별로 없고 굉장히 예민했는데 저희 집에 오면 음식을 차려줘도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입맛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금방 아들 며느리는 손주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머님, 저 아기 가졌어요. 아이고, 정말이냐? 아이고, 축하한다. 세상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정말 기쁘고 흐뭇했습니다. 적적하던 차에 임신 소식을 들으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남편도 저도 내심 손주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순조롭게 귀한 우리 손주가 태어났어요. 산후조리원에 손주를 처음 만나는 날 아들은 육아를 부탁하더군요. 엄마,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하시겠지만 며느리가 직장에서 지금까지 쌓은 걸 한꺼번에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많아. 친정 부모님은 일을 하셔서 아이를 봐주실 수 없대. 엄마가 봐주면 안 돼?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반대했어요. 당신 몸도 약한데 아이 돌보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리고 며느리가 워낙 예민해서 아이 돌보다 계속 부딪힐 텐데. 그냥 아이 돌보는 사람 찾으라고 하든지 육아휴직 써서 직접 보라고 해. 며느리가 직장 경력을 잃을까봐 걱정하며 전업주부로는 살 수 없다고 밤마다 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고민 끝에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지만 이 결정은 앞으로 닥칠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남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많이 후회됩니다. 아들 녀석은 계속 전화를 해 졸랐고 저는 차마 아들 녀석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겠다고 승낙해버렸습니다. 사실 손주가 눈에 밟혀서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육아는 내 몫이 되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하는 육아인데도 나이든 우리에게는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여보. 그래도 우리 손주 보면서 힘내야지.
손주 키우기 정말 힘드네.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래도 손주 방긋방긋 웃는 거 그거 하나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저는 손주를 돌보며 밤낮 없이 육아에 시달렸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는 시시때때로 전화로 저를 취조하듯 대했고 남편은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후에 CCTV 설치하는 분이 올 거예요. 안방이랑 거실에 설치하시면 돼요. 이 집이 내 집이냐? 누가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해. 아니, 저는 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셔서 아기 상태를 CCTV 보면서 설명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왜 화를 내세요?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 아주 우습게 보이지.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 자식 내가 키워라. 아버님이 도대체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고 아들은 자기 마누라한테 왜 그러냐고 도리어 저희에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말리고서야 일 단락이 되긴 했지만 남편은 손주를 그만 애들한테 보내라고 성하였고 저도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저의 육아 방식이 달라 잦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아이 호흡기 안 좋아요. 환기 제때 시키고 있죠? 아이 분유병 속이 청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소독하고 있어요? 무슨 검사관이 조사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방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꼴을 보지 못하고 아이가 먹으면 어떻게 하냐며 잔소리를 하더군요. 그때쯤 저도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던 시기라. 나는 청결하지 못하고 부지런하지도 못해서 못 키우겠어. 내 자식 내가 데려가서 키워. 어머니, 아버님이 돈이 많으셔서 유산 주실 게 많이 있으시면 저도 집에서 애만 보고 살고 싶어요. 근데 어머님 아들이 능력이 안 돼서 제가 돈을 안 벌면 집은 언제 사고 애는 무슨 돈으로 키워요? 다른 집들은 시부모님이 집 사주셔서 시작부터가 달라요. 아들놈은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고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건가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와 며느리는 극도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걷기 시작하면서 더 분주해졌는데 제가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병원서 발 동동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내게 며느리가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 순식간에 애가 넘어진 거야. 애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크는 거지. 순간 아이 걱정에 분한 마음에 나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부들부들거리며 내 뺨을 내리치더라고요. 애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말아야죠. 그게 애 보는 사람 기본 아니에요? 아주 기본도 안 되어 있어. 화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 뺨을 똑같이 내리쳤습니다. 살다 너 같은 못된 년은 처음이다. 남편은 원래 욕이라고는 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이 욕을 하며 며느리와 아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앞으로 너희들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놈은 우리 마누라 왜 때리냐고 남편에게 대들고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뺨을 맞은 저를 남편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들 부부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에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그냥 자식 없는 셈 치자며 인연을 끊자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을 잘못 키운 우리 잘못이지. 그냥 자식 없는 셈 치자. 며느리 욕할 필요도 없어.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도 크지만 공무원 하면서 재테크에 신경 못 쓴 내 잘못이 한몫한 것 같네. 물려준 게 없어서 이런 꼴을 당하나 보네. 그 와중에 아들놈은 다음날 아이 어떻게 할 거냐고 저에게 전화하는데 이런 미친놈을 자식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웠네요. 우선 남편이랑 휴대폰 다 꺼버리고 짐을 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휴대폰 꺼놓고 며칠 후에는 번호까지 싹 바꿔버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마음은 편치 않아. 가끔 손주가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 이제 우리 생각만 해. 자식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여야 해. 귀한 자식 키운 정이 그립고 가끔 손주가 보고 싶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미련을 지웠습니다. 며느리한테 뺨 맞은 엄마를 모르는 척하는 아들을 생각하니 자식 교육 잘못시킨 내가 죄인이고 내 팔자가 원망스럽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잊고 살려고 합니다. 자식 잘못 키운 엄마가 신세 한탄하며 눈물 짜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사연도 마음 아픈 부모 자식 간의 고충입니다. 이제는 내 나이도 60 중반, 평생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아이들 키우는 재미로 살다가 이제야 평화로운 노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번 돈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데 모두 쏟아부었고 대학까지 보낸 후에야 온전히 나만을 위한 노후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렇게 고향 시골 마을에 조용한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딸은 결혼 후에도 엄마, 나 너무 힘들어라며 끊임없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결혼은 했어도 아직 엄마에게 의존도가 높은 그런 철안든 딸입니다. 어느 날 불쑥 딸이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잘 살게. 아기 가지면 엄마도 자주 보러 올게. 눈물 짓는 딸에게 저는 그냥 너만 잘 살면 된다고 엄마도 알아서 잘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선물이라며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행 다녀오면서 엄마 선물도 사왔지. 열어봐. 상자를 열어보니 임신 테스트기가 선물이었어요. 너네들 아기 가졌냐? 정말이야. 응, 엄마. 나도 이제 엄마 된대. 8주 정도 됐어. 저는 딸이 장하고 고마워, 잘했다 토닥여 주었습니다. 딸은 초음파 사진을 보며 이 조그만 게 내 아기라니 진짜 신기하다고 호들갑을 떨었죠. 출산이 다가오자 사위가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저희 와이프 출산한 후에 산후조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뭘 당연한 걸 조심스럽게 물어보나. 당연히 그래야지.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한두 달만 도와주세요. 용돈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엄마가 딸 봐주는 건데 무슨 용돈은 용돈이야.
그걸로 우리 손주 필요한 거에나 쓰게. 앞으로 돈 들어갈 일 많아. 저는 아직도 그때 제가 했던 말을 후회합니다. 저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에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지. 딸은 아이를 낳고 나서도 육아와 회사 일에 힘들어 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왜 이렇게 울어. 매일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의 출산 후 힘들어하는 딸은 점점 히스테릭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런 딸 때문에 2달만 봐주기로 했던 손주 육아는 자연스럽게 반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조금씩 육아도 회사 일도 안정이 되어가는 딸을 보면 시골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했어요. 딸은 툭하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린이집 좀 가줘. 나 회사에 있는데 애가 열이 난대. 장모님, 제가 지금 출장 나와 있는데요. 수진이가 또 울고불고 난리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좀 가주세요. 허겁지겁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딸네 집에 갔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고 아이가 크면 나아지겠지 싶어 참았습니다. 엄마 나 부탁할 게 있어. 들어줄 거지? 우리 유준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엄마가 키워줘. 우리가 주말에는 꼭 애 보러 내려갈게. 애는 부모가 키워야지. 지금 나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같이 살려면 정 안 붙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장모님, 저희 둘 외벌이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네 내가 애 봐주는 공으로 얼마 줄 건가?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돈 필요해? 내가 그동안은 손주 예쁘고 내 딸 안쓰러워서 다 해줬지. 하지만 나도 아이 있으면 제대로 일을 나갈 수가 있나. 수입도 한 푼 없는데 어떻게 살란 말이야. 엄마 우리도 빠듯한 거 알면서 그래? 우리 집 대출에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것도 거의 없어. 엄마는 모아둔 돈 있잖아. 나중에 노년에는 우리가 엄마 돌보면 되잖아. 반협박이었습니다. 갑자기 차오르는 슬픔과 회한에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만히 딸아이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리고는 딸도 사위도 연락이 없네요. 손주를 봐주고 싶죠. 하지만 저도 내 생활이 있거든요. 그냥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손주 보는 게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딸이 좀 더 내 마음을 헤아려 가며 부탁을 했더라면 저도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살아보니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서운하고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결국 가슴 깊은 곳엔 자식 걱정이 먼저입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눈물 짓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는 알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던 지난 세월은 눈물로 남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가슴에 멍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더는 자책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먼저 보듬어 줍시다. 그래야 늦게라도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의 상처와 추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길이 외롭고 힘들다 해도
당신 곁에는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엄마 왜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왜 그래 진짜. 딸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